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도한 성형 수술을 후회하고 이제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외모로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초중고 동안 마음의 상처가 쌓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들보다 깊다고 느낍니다. 사진을 찍으면 제 눈은 항상 피곤해 보인다고 했고 옆에서 제 얼굴을 보이면 턱이 길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고 코는 낮다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인다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안에 칼처럼 박혀 자라났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도 놀리지 못하게 예뻐지자. 그때 부모님께 수술을 부탁했지만 부모님은 아직 미성년자라며 끝까지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입학 전 마지막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자 네가 직접 돈 벌어서 해라라며 부모님은 다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못하고 대학에 들어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만큼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느껴질 만큼 저의 외모를 향한 말들이 제 곁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달. 5월 달에 같은 과 동기와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고 겹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정이 쌓였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연락이 점점 늦어지더니 이틀 동안 답이 없던 끝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별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SNS에서 그가 다른 과 여자와 사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환승한 거냐고 따져 물었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보다 더 예쁜 여자랑 사귈 기회가 있었고 그녀가 더 좋아졌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정말 예뻐져서 나도 이젠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부모님께 학창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지금까지 외모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못나게 낳아줘서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하자. 성형수술하고 이젠 예뻐지자. 그렇게 저는 허락을 받았고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을 때 위생등이 하얗게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아래서 심장이 드럼처럼 울렸습니다. 끝나고 거울을 받았을 때 눈두덩이엔 보라색 멍이 퍼져 있었지만 부어오른 선 사이로 괜찮아질 미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선생님은 쌍꺼풀 잘 됐습니다. 이제는 붓기 관리만 잘하시고 경과만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사흘은 냉찜질이 전부였습니다. 10분 되고 10분 쉬고 그 리듬을 하루 종일 반복했죠. 열을 부르는 것들은 모두 멀리했습니다. 사우나, 뜨거운 샤워, 과음, 격한 운동. 가만히 누워만 있지 않고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붓기는 눌러 없애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야 빠지더라고요. 잘 때는 상체를 올리고 잤고 염분은 줄였습니다. 호박즙이 좋다고 했지만 당이 많다는 말을 듣고 적정량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이어가자 2달째부터 눈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4달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제 눈처럼 자연스럽게 완성에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쌍꺼풀을 하고 나서부터는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조금은 살려냈고 무너져 있던 자존감이 아주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의 성형뽕. 그 달콤한 기대감에 취해 저는 점점 더 성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대학생이어서 돈은 없었지만 혼자서 검색을 파고들었습니다. 절개, 비절개, 앞트임, 뒤트임, 코 수술, 턱 수술, 회복기간, 흉터 관리. 그렇게 성형 정보를 찾아보고 성형 카페 후기를 읽는 일이 어느새
제 하루의 작은 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동갑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두 번째 연애는 2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이별했지만 헤어지던 그날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넌 예뻐지려고 너무 애써. 그냥 같이 밥 먹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에게 작은 강박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이별 후에도 외모에 대한 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성형한 친구들이 하나둘 보이니 저도 다음 수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저는 내내 알바를 했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엔 공장 알바, 학기 중엔 주말 알바로 숨 쉴 틈 없이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24살 2월 통장을 열어보니 모은 돈은 9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성형 수술을 해보자. 24살 3월 결국 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았고 공통적으로 들은 말은 코끝을 세우고 콧대를 높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대로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세우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쌍꺼풀 수술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수술대에 누웠을 때 크게 떨리거나 무섭진 않았습니다. 수면 마취라 간혹 가다 보면 못 깨어나고 죽는 사람이 있대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눈을 떴습니다. 수술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깼을 때 머리가 깨질 듯 욱신거렸지만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는 회복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복은 마냥 쉽지 않았습니다.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았습니다. 당장 숨 쉬는 일부터가 문제였죠. 코 속 패킹 때문에 한동안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입은 금방 말랐고 혀는 모래처럼 까슬거렸고 물 한 모금도 조심히 삼켜야 했고 코가 막혀 있으니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 그 점이 특히 괴로웠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문제였습니다. 베개를 높여 눕고 옆으로 돌아 눕지 않으려고 밤새 몸을 붙잡았습니다. 말을 하면 코 안이 쿡 쑤셨고 웃기라도 하면 통증이 번졌습니다. 식사는 더 느려졌습니다. 국물은 숟가락 끝에 조금씩, 김치는 가위로 잘게 잘라 입 벌리는 각도를 계산하듯 조절했습니다. 세수를 할 때는 물이 닿지 않게 한숨을 참고 생리식 염수로 패킹 주변을 적셨습니다. 피딱지가 생기면 숨길이 막히는 것 같아 밤새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달, 2달,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이젠 어느덧 수술한 코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반응은 분명해졌습니다. 가끔 술집을 가면 헌팅을 자주 당했고 소개팅에선 애프터가 더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성형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은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중독되어 갔습니다. 마치 어릴 때의 서름을 늦게나마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코 성형 이후 25에 만나 2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관계 안에서 갑질로 튀어나왔고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며 함께 가보려 했지만 결국 지쳐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명 예뻐졌고 인기는 많아졌지만 성격은 점점 제멋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알면서도 성격을 바꾸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많잖아. 또 만나지 뭐. 아니랬고 가벼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클럽, 술집, 페스티벌, 어릴 때 못 가본 곳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즐기는 1년이 흘렀습니다. 웃고 춤추고 취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서 또 다른 수정을 상상했습니다. 세상은 다 제 것 같았고 여전히 남자들은 주위에 둘러싸여 저에게 온갖 칭찬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땐 그 친절들이 마냥 좋아서 즐기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 늦게 바람난 게 무섭다는 말이
딱 저에게 맞는 말 같았죠. 여기서 멈췄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이미 성형 후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또 다른 수술을 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기분은 또 다른 중독 같았어요. 시간은 흘러 28. 회사 생활은 어느새 4년을 넘어갔고 또다시 저는 턱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턱만 하면 지금보다 더 이뻐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 1,200만 원, 모아둔 돈 3천만 원, 합쳐서 4,200만 원.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수술을 위해 그만둔 것이죠. 턱 수술만 하려고 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부위가 자꾸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턱 수술, 애교살, 입술 필러, 보조개 수술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것 같은데 이번엔 한 번에 끝내자라는 마음이었죠. 부모님은 충분히 이쁘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을 땐 이제 익숙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수술은 끝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아닌 동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얼굴에 붕대는 감겨져 있고 마치 징그러웠거든요. 그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순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뻐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흐르고 턱 수술은 붕대는 무사히 풀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었고 한 달 동안은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잘 된 것 같다며 칭찬을 해주셨고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얼굴 나이는 정돈된 듯 비율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전보다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칭찬이 쌓일수록 집에 돌아와 세안을 할 때 조용한 공백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완성일까? 수건 끝을 꼭 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대답은 늘 반박자 늦게 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29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딘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명 의사 선생님들과 헌팅이나 소개팅에서 이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눈과 코를 했을 때보다 저를 덜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말끝이 둔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땐 제 외모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냐? 애교살은 조금 부담스럽고 턱은 좀 많이 깎은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 망했구나. 이전과는 달라진 반응들과 거칠애식 칭찬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친구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니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친구 말대로였습니다. 애교살은 과했고 턱은 너무 뾰족하고 마치 흔히 말하는 성괴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예뻐지려고 한 성형수술이 결국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요. 적당히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미 성형 중독이 되어 가슴 수술까지 예약을 해둔 상태였지만 그 다음날 바로 가슴 수술 예약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애교살 필러 제거 수술을 예약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해준 친구가 보더니 그래도 이젠 훨씬 자연스러워졌어라고 말해줬죠.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사람들의 입바른 소리에 기대어 성형수술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친구의 자연스러워졌어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그만해야겠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2달 만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금은 평범하게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가족들도 챙기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미뤄왔던 취미생활, 그리고
부족했던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요. 돌아보니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는 연습이 가장 부족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형으로 만들어진 얼굴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으니 최대한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 마음이 더 가볍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성형을 하면 성형 중독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사람 얼굴엔 완성이 없다는 걸 알았듯 멈춤에도 완성은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직까지 다행히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이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턱은 딱딱한 걸 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코는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니 부딪힘과 염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돌아갈 수 있다면 눈 성형 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게 너무 많고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외모라면 가능하면 성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했으면서 왜 우리는 하지 말라 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겪은 경험에서 나온 솔직한 조언입니다. 결국 얼굴은 바꿀 수 있어도 마음과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건 더 오래 가더라고요. 혹시 하시더라도 여러 병원에서 상담받고 회복과 유지 비용 그리고 일상 불편까지 전부 계산해 보신 뒤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